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대리, 유임, 그다음에 대결, 유임, 전결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 어려워요. 대리가 뭔지 유임이 뭔지는 아는데 뭐 이거 엄청 어려워 이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 대리하고 유임하고 방향이 달라요. 대리가 있고 피대리가 있고요. 높은 사람이 피대리죠. 유임은 여기가 유임이야. 그렇죠. 유임 그다음에 수임이죠. 대리라는 용어는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용어가 만들었다면 유임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용어가 만들었죠. 그래서 대리하고 유임하고 둘 중에 하나만 지문에 섞여 있으면 괜찮은데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뭐 방향이 어디지? 이게 지금 대리를 하는 건지 피대리인지 막 엄청 헷갈려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핵심이 줄 필요가 없었는데 대리가 있고 피대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막 의부터 행정성의 피호까지 엄청 많은데 핵심이 되는 사항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자 대리는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명의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명의로 대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는 것이 대자 이렇게 쓰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권한 대행 표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쓰지 대통령 권한 대행 박근혜 이렇게 안 쓰죠. 자기가 황교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는 이 사람이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명의입니다. 이 사람 명의. 효과는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효과가 가죠. 효과 뭐 행위성의 피고 다 똑같습니다. 효과는 이쪽으로 갑니다. 자 유임은 이 위에가 유임이죠. 여기가 이제 수임이에요. 용어가 반대 방향이라니까. 그래서 엄청 헷갈려. 이게 두 개가 지문에 막 섞여 있으면 엄청 헷갈린다니까. 근데 자 유임하고 수임은 유임을 해주면 권한을 아예 줘버리죠. 대신 규정에서 권한 자체를 파내진 않았어. 규정에는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권한을 줘버리는 겁니다. 권한을 줘버리니까 이 사람 명의로 하고 권한을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 명의로 하고 효과도 이 사람한테 받는 거죠. 행정소송의 피고도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명의 그다음에 효과가 다 수임처한테 있는 것이 이 유임입니다. 오케이? 자 대결하고 그다음에 유임 전결이 있어요. 이게 원청이 있죠. 여기는 원청. 뭐 원청이라고 하고 뭐 기관장이라도 하고 원래 행정청. 원래 행정청의 것을 대결 또는 유임 전결하는 겁니다. 이 대결 유임 전결을 뭐라 그래요? 저기 내부 유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실상 유임이라고도 합니다. 왜 사실상 유임이라 그래?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할 뿐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 오케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 아래청 보조기관이나 하급청이 사실상 대신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신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상 대신할 뿐 외부에서는 몰라 얘가 대신하는지. 왜? 이 사람 명의로 하고 효과도 이 사람한테 나오거든요. 외부적으로 할 때는 무조건 이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외부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게 대결이나 유임전결 할 때 대결 유임전결 하는 사람이 자기 사인하죠. 그러나 대결 유임전결에서는 뭘 갖다가 초점을 두냐면 대외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인을 한 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권한행사 할 때는 무조건 원청 이름으로 해야 돼요. 대결하고 유임전결은. 대결은 지휘관 잠시 비었을 때 하는 것이고 유임전결은 사소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시도청장이 결재해야 되면 시도청장 일 못하죠. 뭐 당직명령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처리하는 것도 시도청장 사인받아. 근데 막 당직명령도 시도청장 사인받아. 그럼 하루 종일 막 계속 이것만 하다가 뭐 볼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안 하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은 부장, 좀 더 덜 중요한 것은 과장, 더 덜 중요한 것은 상시, 계장이 다 합니다. 그렇지. 우리 공직이 그렇게 돌아가겠죠. 아주 사소한 것은 그냥 계장선에서 끝내버리지. 그런 것을 유임 전결이라고 합니다. 유임 전결. 대결은 지휘관 잠깐 비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이것을 사실상 유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 대결 유임 전결한 것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 누구 명의로 해? 무조건 원청 이름을 해야 돼요. 명의 원청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효과도 원청으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것만 머릿속에다 딱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다 다르죠? 세 개가 대리하고 유임하고 내부 유임하고 다 다릅니다. 대리는 대신하는 거니까 명의는 대리자로 해요. 대신 효과는 그 사람 걸 대신하니까 효과는 그 사람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지. 효과도 나한테로 오면 대신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명의는 나고 대신 효과는 피대리청한테 가고요. 유임은 권한을 넘겨버리는 거잖아. 권한을 넘겨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고 효과도 내가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피고도 내가 되는 겁니다. 대신 대결 유임 전결 이 내부 유임 이것을 사실상 유임이라고 부른다니까. 왜 사실상 유임이라고 불러? 그냥 사실상 그렇게 될 뿐 외부에서는 모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외부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원청 이름으로 하고 효과도 원청한테 갑니다. 오케이? 이걸 좀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대리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왜 여기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해요? 전부 법정 대리 사고 났을 때 뭐 죽어버렸든지 탄핵됐든지 해버리면 통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법정 대리, 일부 임의 대리, 전부 법정 대리, 일부 임의 대리. 그래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이제 주로 보조기관이고요.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을 이 대리라고 합니다. 먼저 임의대리가 있고 저 밑에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임의대리는 신뢰관계, 신임관계, 신뢰관계에 의해서 해지는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이 임의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리가 이런 겁니다. 경찰서장이 바빠, 막 집회 시위 같은 거 막는 거라 바빠. 근데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있어. 근데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한 명 있어. 그 과장한테 나 지금 집회 시위 때문에 바쁘니까 청사 건축하는 것은 이 과장한테 결제받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신임관계에 입각한 어떻게 뭐 때문에 신임관계가 생겨? 건축사 자격증을 있으니까.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어서 이 보조기관한테 맡기는 거. 이것이 임의대리, 수권대리입니다. 자, 의가 본래 행정청의 수권에 의해서 그 신임관계에 기반해서 권한을 주는 것이죠. 수권. 그래서 임의대리가 임의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리라고도 하고 또 수권대리라고 합니다. 권한을 주는 대리. 그래서 수권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본래 행정청의 수권에 의해서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임의대리, 수권대리라고 하고요. 법적 근거,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 신임관계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임관계로서 하기 때문에 또 권한의 전부가 아니라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범위, 일반적 포괄적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대리를 통으로 할 수 있다면 뭐 대리를 하고 있어? 사표 내고 나가야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대리는 할 수 없고 이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통상 피대리관청의 보조기관, 그래서 경찰서장이면 과장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고요. 자, 권한 행사,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아까 설명드린 거 대신하는 거니까 대신, 대리자가 대신하는 것이죠. 대리자가 자기 명의로 대신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대자를 이렇게 딱 쓰고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죠. 자, 감독은 할 수 있고요. 피대리청이 본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피대리청이 감독은 할 수 있고요. 자, 효과와 행정소송의 피고 똑같은 말입니다. 효과, 행정소송의 피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효과, 피대리청의 행위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피고도 이 피대리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저 누구 명의로 하는지,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지 딱 그 두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도 나머지 것들이 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막 이 전체를 놓고 막 8, 9개를 전체를 한꺼번에 숙지하려고 하면 숙지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중요한 것만 딱 먼저 숙지한 다음에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지 그걸 먼저 딱 숙지한, 그거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도 곁들여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이거 시험 볼 때 되면요 머릿속에 다 헝클어져 있어. 그래서 다른 것이 안 되면 첫 두 가지만이라도 일단 딱 기억하고 그 첫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떠올려 주십시오. 자, 법정대리, 말 그대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죠. 법정대리, 법에서 정해놓은 대리.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대리, 어떤 때 법정 사유가 법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대리하게 하는 것이 법정 대리죠. 그래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사실 발생에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사실 발생, 이걸 갖다가 법정 사유라고 하죠.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성립하는 대리가 이 법정 대리고요. 자, 종류가 협의의 법정 대리가 있고 지정 대리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누가 하는 거. 예컨대 경찰청장한테 사고가 발생해. 경찰청 차장이 바로 그냥 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정 대리라고 하고, 지정 대리는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바로 그냥 대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정 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대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이 지정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법정 대리는 법정 사실 발생에 의해서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거. 경찰청장 사고 시에 경찰청 차장이 그냥 당연히 대리하는 거. 이게 협의의 법정 대리고요. 지정 대리는 법정 사실의 발생 시 일정한 자의 지정에 의해서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유명한 것이 이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아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지명 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행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 대리라고 합니다. 자, 법정 대리 안에 협의의 법정 대리와 지정 대리가 있고요. 오른쪽 근거를 보시면 아까 임의 대리는 근거가 없어도 되죠. 왜냐, 신임 관계에서 하니까. 법정 대리는 그 법정 대리 이름에서부터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리니까 당연히 법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 법령으로는 직무 대리 규정이 있고요. 자, 범위, 피대리청 권한의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대리의 정의에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한 것이 권한의 전부 법정 대리, 권한의 일부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왜 권한의 전부야? 사고 나서 지금 없어졌잖아.
탄핵돼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죽어가지고 없어지고 그때 대리하는 것이 법정 대리 때문에 당연히 권한의 전부 권한을 통으로 대리하는 것이 법정 대리고요. 자, 상대방이 대리기관은 피대리청의 그러니까 원청, 피대리청의 원청, 대리에서는 피대리청의 원청이죠. 유임에서는 유임청이 원청이고 대리에서는 피대리청이 원청이죠. 자, 원청 피대리청의 보조기관인 것이 법정 대리 보통이지만 다른 행정관청인 경우도 있고요. 비읍에 권한행사의 명의,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대리는 임의대리가 됐건 법정대리가 됐건 대리자의 명의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자의 명의로 합니다. 효과는 피대리청 똑같습니다. 둘 다가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대리는 하여튼 명의는 대리자, 효과는 피대리청, 원청, 피대리청. 자, 15세 감독 및 책임이 둘째 줄에 피대리청은 원칙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어요. 왜?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탄핵돼가지고 딱 제외 배척 돼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사고 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대리는 원청, 이 피대리청이 지휘 감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사고 난 경우니까 없어져서 대리자가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 감독이 없는 것이고요. 자, 복대리, 법정 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왼쪽에서 그거 안 했구나.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 내가 쫄딱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 했는데 걔가 바로 내 눈 보는 앞에서 얘가 야 일로 와봐 해서 누구 밑에를 시켜. 엄청 열받 새끼 네가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내가 대리시켰어.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 지금 과장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청사 건축 너한테 결제 맡아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건축사 자격 있는 과장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건축사 자격증 있는 과장이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다른 사람한테 또 한 번 대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임의대리에서는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에서는 통으로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통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대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대리는 임의대리에서는 안 되고 법정대리에서는 가능합니다. 법정대리는 사고가 났으면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통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또 대리시킬 필요성이 많겠지. 왜? 내가 원래 대통령이 아니야. 근데 대통령 사고 나서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돼.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되겠죠. 내가 주로 하지만 힘에 붙이니까 야 이것은 네가 해. 그게 바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효과와 소송의 피고가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대리는 똑같습니다. 대리는 임의대리건 법정대리건 원청 효과로 발생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국무총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명의는 국무총리 하던 사람의 명의로 이렇게 했지만 대통령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는 원청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고 소송의 피고도 원청이 됩니다. 피대리청. 자, 복대리가 한 번 더 대리하는 것이 복대리죠. 한 번 대리한 것을 또 대리하는 것이 복대리예요. 그래서 대리권자가 다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것이 복대리입니다. 허용 여부가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신인관계를 가지고 대리를 시켰는데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다른 사람한테 대리를 다시 복대리를 시켜버리면 안 되죠. 대신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서 통으로 대리하기 때문에 일부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복대리인의 성격. 복대리는 대리권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피대리청의 대리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대통령이 사고가 나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요. 대리하는 것이죠. 법정 대리하는 것이죠. 그때 국무총리가 일부분에 대해서 야 기획재정부 장관 이것은 네가 좀 해놨어요.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총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복대리는 원청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청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표현이 복대리는 대리권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피대리청이 원청이잖아요. 피대리청. 이거 엄청 헷갈려. 피대리청이 원청인지 대리청이 원청인지 한참 읽다 보면 어쨌든 원청의 대리입니다. 원청의 대리.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막 하려니까 헷갈리니까 기재부 장관한테 이건 네가 좀 해라고 하면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의 일을 지금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지 복대리라고 해서 총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일을 국무총리가 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맡긴 거기 때문에 원청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이. 자, 마지막에 성질이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왜? 복대리가 법정대리라고 하면 성립하지 않아. 법정대리가 뭐죠? 사고 나서 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어. 그다음에 총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고가 났어. 그래서 대리를 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하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갑자기 권한대행을 하려고 하니까 버겁죠. 버거우니까 일부를 기재부 장관한테 하라고 복대리를 했어요. 이때 복대리는 무조건 임의대리예요. 왜냐면 이게 법정 대리가 되면 얘까지 사고가 난 거니까 복대리가 아니지. 그냥 얘가 최초의 대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 전체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복대리는 무조건 임의대리가 되는 겁니다. 법정 대리가 되면 총리까지 죽어버려야 법정 대리가 되니까 안 맞지. 복대리란 말이 안 맞아 버리죠.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에 해당하고요. 자, 권한의 유임, 의가 첫째 그때 권한의 일부를
이건 반드시 일부를이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이에요. 왜? 법정 대리가 있으니까. 임의 대리는 일부지만 법정 대리가 전부 그냥 통으로 사고가 나서 통으로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임은 권한의 일부를, 유임도 역시 권한의 전부를 유임하려고 그래. 유임은 그냥 권한을 줘버리는 것인데 권한의 전부를 줘버려. 왜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 그냥 들어내버려야죠. 그죠? 지워버려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임,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관청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권한의 유임입니다. 그래서 아래 주의를 보시면 권한의 유임이란 사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이러면 안 되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것도 주요 부분 주면 안 돼요. 주요 부분은 자기가 해야지. 권한의 전부를 주려면 관둬야 되는 것이고 주요 부분을 주려면 관둬야 돼요. 뭔 유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권한의 일부를 이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자, 법적 근거. 유임은 행정조직 법정주의 관점에서 유임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비롯됐어? 국회로부터, 법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 어떤 기관의 권한은 법으로부터 받은 거, 법으로 받은 것을 자기 맘대로죠. 그래서 자기 맘대로 못 주는 거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뭐 유임할 수 있다. 뭐 유임한다. 유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어야 유임할 수 있는 것이, 그 규정이 없으면 유임 못 합니다. 이게 임의대리랑 다르죠. 법정대리는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 없어도 임의대리, 신뢰관계에 의해서 임의대리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임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법에서 준 권한을 내 맘대로 유임할 수 있어? 그러면 입법부 위에 행정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법에서 준 권한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유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범위가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아래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유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로 하급 경찰 관청, 아까 대리는 주로 보조기관, 유임은 주로 하급 경찰관청. 그래서 우리 임용권의 유임에서 경찰청장이 시도청장 이런 사람들한테 유임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하급관청. 자, 비용 부담. 유임자가 부담합니다. 일을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떠넘기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감독은 할 수 있고요. 자, 재유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유임도 역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다시 유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재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권의 유임도 경찰청장이 시도자경위에 경찰청장이 죄송합니다. 경찰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유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다시 시도자경위 또는 시도청장에게 유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경찰공무원법에 있죠. 그래서 규정이 있어야 되고 또 재유임도 가능합니다. 역시 재유임도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효과를 보시면 효과가 수임청의 권한으로 귀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유임기관은 권한을 상실하고 수임기관이 유임받은 권한 내지 특정 사물을 자신의 이름과 또 자기 책임으로 하고요. 행정소송의 피고도 자기입니다. 자기. 수임청. 유임을 받은 청. 권한을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받은 수임청에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효과도 자기한테 미치고 행정소송의 피고도 이 수임청 권한을 받은 청이 됩니다. 자, 아래에서 이 표를 좀 해놨는데 이게 뭐 대리끼리 더 가까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고 유임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다른 것들 위주로 형광펜으로 좀 칠해놓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마다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생은 임의대리와 임의대리 수권행위에서 발생하잖아요. 수권행위 권한을 주는 행위에 의해서. 자, 권한의 유임은 유임청에서 유임하는 행위에서. 그래서 임의대리랑 권한의 유임이랑 비슷해요. 임의대리는 대리권을 주는 것이고 유임은 하여튼 그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임의대리하고 권한의 유임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법정대리는 법정 사실 발생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발생에 있어서는 법정대리만 좀 특이합니다. 거기에 형광펜을 좀 칠해 놓으시고. 자, 상대방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보조기관이 통상적이죠. 근데 권한의 유임은 하급관청, 경찰청장이 시도청장한테. 그래서 권한의 유임만 하급관청이고 나머지는 주로 보조기관이 되고요. 권한의 이전 여부. 대리는 임의대리건 법정대리건 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의 유임은 이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임에 이전된다. 이전에 형광펜으로 좀 칠해 주시고요.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눈 확 떠. 자, 법적 근거가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죠. 그것만 특이하죠. 법정대리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유임도 권한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행정유지 법정주의상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임의대리만 법적 근거가 불효입니다. 법적 근거 불효에다가 형광펜으로 좀 칠해 주시고요. 자, 범위가 임의대리하고 권한의 유임은 일부입니다. 일부. 근데 법정대리만 전부죠. 전부. 왜? 사고가 나서 없어져 버린 경우니까 누군가가 대신하는데 통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대리에다가 형광펜으로 좀 칠해 주시고요. 자, 감독.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가능한데
법정 대리는 감독이 안 되죠. 왜? 죽어버렸으니까. 꼭 죽어버린 경우만은 아닌데 죽어버렸으니까 탄핵 돼버렸으니까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죽어버리든지 배제되든지 해버렸으니까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 불가에다가 형한표도 좀 칠해 주시고요. 자, 복대리 재유임이 이미 대리는 복대리 불가입니다. 신임관계로 믿고 줬기 때문에 그 믿은 거 다시 복대리를 해버리면 신임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리는 복대리 불가하고 법정 대리는 복대리 가능하고 유임도 재유임 가능합니다. 대신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자, 그래서 불가에다가 형평으로 좀 칠해 주시고요. 자, 권한행사 명의가 대리는 대리기관의 명의죠. 유임은 수임기관 명의입니다. 이게 방향은 똑같아요. 지금 밑에 있는 방향은 똑같아. 그러나 어쨌든 이미 대리 법정 대리는 대리기관, 권한의 유임은 수임기관, 효과가 귀속되고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거. 이미 대리하고 법정 대리는 원청이죠. 원청이 피대리청이에요. 원청이 대신 한 거니까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청입니다. 원청. 대신 권한의 유임은 받은 청, 수임청. 그래서 수임기관에다가 형평으로 좀 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대리 유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니까 진짜. 그래서 하여튼 어렵지만 일부를 좀 정복함으로써 거기 좀 진입을 좀 해주시고 그 일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도 조금씩 살을 붙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주의를 보시면 법정 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져? 아니 죽어버렸는데 뭔 책임을 져? 그래서 법정 대리의 경우 피대리청은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지휘 감독을 이 행위의 효과는 원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원청이 지휘 감독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것이니까 지휘 감독은 못 하는 것이고 그냥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휘 감독은 할 수 없고요. 자, 아래 두 번째 권한의 유임은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해 대리기관 명의로 해야 되죠. 지금 여기 대리관청하고 피대리기관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피대리청을 위한 것을 표시해서 대리기관, 대리기관 명의로 해야 되죠. 자, 오른쪽 내부임을 보시면 내부임, 대결이나 유임정결을 갖다가 내부임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걸 사실상 유임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대결은 그냥 대신하는 건데 아까 대리처럼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또는 법정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휘관 잠깐 나갔을 때 누군가가 결제를 꼭 해야 돼. 그러면 보조기관이 차장이 하든지 경찰서는 이제 경무과장이 해주죠. 서장이 없어. 근데 급하게 결제 받아야 돼. 그러면 경무과장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잠깐. 그래서 결제권자 휴가 출장 사고 등 일시부재 시에 보조기관이 결제하는 것을 갖다가 이 대결이라고 하고요. 자, 법적 근거. 법률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위에 대결은 후열을 요해요. 후열. 이 후열이 뭐죠? 나중에 열람하는 겁니다. 뭐냐면 서장이 지금 없어. 대결했어. 원래 서장이 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장이 들어오면 이런 상황 이렇게 결제했다고 보고해야죠. 원래 서장이 하는 일인데 원래 서장이 결제했었어야 되는데 서장이 잠깐 나간 사이에 급하게 했어. 그러면 서장님 안 계실 때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해야죠. 그걸 갖다가 후열이라고 합니다. 후열. 자, 유임전결은 행정관청이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보조기관에게 결제권만을 유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것들 모든 것을 다 기관장이 결제하면 기관장은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터져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상시 보조기관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임전결입니다. 그래서 유임전결은 후열을 요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그냥 사소한 것이라서 상시 보조기관이 하는 것이거든요. 자, 법적 근거 역시 법적 근거 필요하러 하지 않고요. 자,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대결이나 유임정결은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원 행정청 명의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원 행정청이 명의로 행해져. 이게 뭔 말이냐면 대적으로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대적으로 할 때는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이 대결이나 유임전결은. 그래서 권한의 귀속이 수임기관에게 이전되는 유임과는 다르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에 내부 유임은 권한의 귀속 자체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임과 다 다르고요. 여러분, 이 판례가 좀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저기 보고 볼게요. 아니 그냥 보고 볼게요. 자, 정부 조직법하고 행정 권한의 유임의 유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임 유탁에 대해서 이 정부 조직법하고 행정 권한의 유임의 유탁에 관한 규정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래?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독립적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정의 법인은 대한민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다 이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행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성격이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또 하나 처중앙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자치단체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무슨 부 이런 데서 각 시도에다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비슷한 것이 각 시도, 시군구에 있잖아요. 행정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행정을 하잖아요. 시군구, 시도는 종합행정을 하죠. 지역의 종합행정을 해. 그래서 그 지역의 종합행정을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이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 그래서 어떤 일은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지시를 하고 또 어떤 일은 대등한 독립적인 행정 주체로서 또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유임하는 경우도 있어. 위탁은 뭐고 유임은 뭐야?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한테 하는 것이 위탁이고 유임은 주로 하급 행정장한테 주는 것이 유임입니다. 권한을 주로 하급 행정관청한테 주는 것을 유임이라고 하고 타 기관한테 주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을 수도 있고 유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독립된 행정주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중앙행정관청,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정부 조직법을 보시면요. 이 이중적인 성격을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6조 권한의 유임 및 위탁에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유임 위탁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입니다. 전부를 주면 안 되지. 전부를 주려면 유임 위탁하고 있어. 그냥 드러내버려야지 그냥 그 기관. 그래서 일부를입니다.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유임하거나 오케이? 하급 뭐 보조기관 하급 행정관청에 유임하거나 유임은 오케이? 유임은 됐죠. 이 뒤가 이상해. 이 뒤가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즉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또는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행정기관 그 다음에 가운데 점 찍고 지방자치단체에 및 그 기관에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생략하고 어쨌든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또는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탁은 뭐고 유임은 뭐야? 위탁은 다른 기관한테 주는 것이고 유임은 하급 기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돼? 이 다른 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은 위탁에만 걸리는 거예요. 오케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에도 걸리고 유임에도 걸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때문에 여기가 위탁 또는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 경우 유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를 유임 위탁할 수 있다. 다시 일부를 재유임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래 재유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대통령령을 볼게요. 대통령령. 자, 행정관의 유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자, 여기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자, 유임이란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하급 행정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거. 오케이? 자치단체장이 하급 행정기관에서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위탁이란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한테 맡기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3조를 보시면 그래서 이 유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를 그냥 유임에다 넣어놔버렸어요. 그냥 아예. 원래 원칙적으로 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독립적인 행정 주체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에서는 그걸 제대로 이제 반영해서 쓰는 것이고 이 행정관의 유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유임에다 다 넣어놔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자, 아래 3조를 보시면 3조 유임 및 위탁에 관한 기준. 행정기관장은 행정권한을 유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유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왜 그래? 업무를 떠넘기려면 인력 예산도 함께 떠넘겨야지. 업무만 떠넘기고 인력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인력 예산은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를 떠넘겼으면 인력 예산도 함께 떠넘겨야지.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조의 지휘감독. 유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사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회. 7조는 사전을 말하는 사전. 이 7조 사전 승인 등의 제한. 중간에 유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걸 요구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뭐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영업 정지를 할지 영업 취소를 할지 이것을 사전에 상급기관에서 뭐 협의하거나 뭐 승인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상급기관의 의사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간섭할 수는 없어요. 대신 유해 6조에 사후에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한 거를 취소 정지시켜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취소 정지가 훨씬 더 큰 거라서 그것은 좀 뭔가 제한이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협의 이런 것은 뭐 간단한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뭘 보냐면 사전이냐 사후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직 법정주의,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행정은 움직여야 돼. 그래서 법에 기관과 그 기관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경찰청 따로, 시도청 따로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하급기관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급기관, 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대신 하고 났으면 감독권 차원에서 하급기관이 한 일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그럼 상급기관에서 취소시키거나 정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전이냐 사후냐를 따지는 겁니다. 뭐 중한 거냐 약한 거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이냐 사후냐. 그래서 사전에 간섭할 수는 없고 사후에 간섭할 수는 있고 그렇게 갑니다. 자, 8조의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철회에 관한 책임은 수임 수탁기관에 있고 유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질 뿐입니다. 2번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아까 유임할 때 봤던 겁니다. 그냥 권한을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받은 쪽에서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9조 권한의 유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유임 및 위탁기관은 아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사항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상급기관의 감독권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자, 아래 판례를 보시면 1번에 행정권한의 유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서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해서 아까 행정권한의 유임 및 위탁하는 규정에서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에, 유임이 하급 행정관청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오케이? 유임이 하급 행정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위탁이 다른 기관에, 이것은 지금 행정관의 유임인데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해서 왜 이렇게 나왔죠? 판례가? 여러분 원래 좀 조심해야 될 거지. 이건 판례잖아요. 원래 행정법에서는 유임하고 위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러다가 우리 법에 정부 조직법하고 행정관의 유임 위탁하라는 규정 들어오면서 이제 유임하고 위탁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행정법에서는 그냥 위탁도 다 유임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판례에서 말하는 유임 해놓고 다른 행정관청 이렇게 적은 것이 이 다른 행정관청의 의미가 타 행정관청, 하급 행정관청 다 들어가는 것이죠. 경찰청 입장에서 아까 유임하고 위탁을 구분하는 그쪽에서 다른 행정관청은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 위탁을 한다고 할 때 다른 행정관청이 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행정관청은 경찰관청이 아닌 다른 행정관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판례에서 말하는 다른 행정관청은 경찰청장이 시도청장도 다른 행정관청이죠. 하급 행정관청도. 오케이? 그래서 원래 정통 행정법에서 유임하고 위탁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유임하고 위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유임이라는 명칭만 썼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유임 안에 위탁까지 다 그냥 들어가서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는 그렇습니다. 좀 짜증나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행정 권한의 유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해서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유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행정 권한의 내부 유임은 법률이 유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저 그 아랫줄 끝에 그때 하는 것이고, 자, 권한 유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유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유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으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할 때를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할 때. 그래서 유임은 유임 받은 수임청에서 자기 명의로 하고 자기 책임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까 내부임 여기 있죠. 내부임은 명의도 다 원청, 행위 효과도 원청이 받습니다. 원청이. 오케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자,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보시면 셋째 줄 끝에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 이 전결 규정에 근거해서 유임 전결을 하거든요. 저 내부 유임 가운데 하나인 유임 전결. 그래서 자, 전결 규정에 위반해서 원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요. 행정행위 하자가 주, 절, 형, 내가 있습니다.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체 하자, 원래 행정행위 하자가 무효사위 하자가 있고 취소사위 하자가 있죠. 중대 명백하면 무효사위 하자, 중대 명백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 하자가 있으면 취소사위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주체상 하자는 무효사위 하자로 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지금 이게 주체상 하자예요. 주체상 하자.
주차장하자가 아니라 주차장하자가 관련되는 겁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원래 원청이 있어. 그리고 전결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결권자 원청이 있고 과장이 전결을 해야 돼. 지금 내부임을 말합니다. 내부임. 이 내부임이건 유임전결이건 내부임이건 대결이건 유임전결이건 대결 유임전결 합해서 내부임이라고 합니다. 대결 그다음에 내부임 유임전결 이런 것이 전부 다 아까 말했던 대리 유임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유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 대리 유임하고 이 내부 유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 대리는 대리청 명의로 하지만 원청으로 효과가 가고 유임은 그냥 유임 받는 여기 그냥 명의 이름으로 하고 효과가 여기 다 가고 내부임은 여기 원청의 명의로 해서 원청의 효과로 가야 됩니다. 왜? 사실상 유임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대결 유임전결 한 것을 모르는 거죠. 외부적으로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원청의 명의로 원청의 효과로 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가 뭔 말이냐면 원청이 있어. 전결권자 과장이 있어. 근데 계장이 이게 전결권자인데 과장이 원청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이 원청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계장이 원청 이름으로 한 거야. 그러면 이 주체하자 시도청장이 해야 되는 것을 경찰서장이 해버리면 무효라니까요. 무효. 주체상하자는 원래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것은 지금 원청 명의로 해야 되는데 원청 명의로 했죠. 주체상하자는 심각한 하자는 없는 거죠. 대신 과장이 원청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계장이 원청 이름으로 해버린 거야. 하자가 있긴 있죠. 하자가 있긴 있지만 원청 이름으로 해야 될 것을 원청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안 가세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잘 읽어보시면 내용이 뭔 말이냐면 원래 전결권자가 과장이에요. 유임전결. 이게 유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도 저 유임이나 대리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별개거예요. 별개거. 사실상 유임. 그냥 사실상 보조기관들이 조금 하면서 대조로는 똑같이 원청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대결 유임전결. 대결 유임전결을 내부 유임이라고도 하고 사실상 유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결이 나오든지 유임전결이 나오든 내부 유임이 나오든 사실상 유임이 나오든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임전결 원청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원청의 이름으로. 유임 전결권자가 원청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이 원청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근데 전결권자가 아닌 자가 즉 계장이 전결권자가 아닌 자 계장이 원청의 이름으로 해버린 거 뭔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됐지만 원래 대외적으로 원청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걸 원청 이름으로 했잖아요. 원청 명의로 했잖아. 그래서 무효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하자는 있지만 그러니까 취소 사유의 하자로 보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2번 제가 불러드린 곳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염두에서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해 가실 겁니다. 자, 3번의 두째 줄을 보시면 유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 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됩니다. 지금 감독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유임기관이 감독은 할 수 있죠. 유임기관이 감독을 하는 것은 재량껏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유임기관이 감독을 하는 것은 재량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재량이 그냥 마음대로의 재량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만 그 사무 처리로 인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나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임 및 위탁기관이 일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그 사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량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일정한 경우 이해관계자가 생겼는데 이해관계자가 생겼으면 권리관계가 이제 복잡해진 것이죠. 그때 이 감독권 행사로서 취소 정지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재량을 그냥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이해관계를 잘 따져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위법 사유도 있고 부당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위법 부당을 이유로 해서 사후에 감독기관이 취소 정지할 수 있는데 특히 부당 사유로 어떤 취소 정지할 때에는 감독기관이 맘대로 그냥 취소해도 되고 취소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잘 따져봐서 딱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재량이라고 해서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이해관계가 막 성립되면 더 그런 것이죠. 또 위법 사유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부당 사유로 할 때는 더 재량이 재량권을 맘대로가 아니라 재량권이 통제된다는 겁니다. 재량권이 통제된다는 말은 잘 따져봐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따져봐서 잘 하지 않고 맘대로 해버리면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 직무대리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대리규정 대통령령이고요. 자, 1호의 직무대리란 첫 중간에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게 뭐예요? 법정대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직무대리규정은
법정 대리 규정입니다. 왜?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법정 대리잖아요. 법정 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에 사고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전부 퇴직, 해임, 임기 만료 등 공석인 경우. 즉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사유고요. 나의 휴가 출장 결혼 보충이 없는 휴직 등 이거 일시적인 사유네. 장기적인 사유, 일시적인 사유 다 법정 대리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휴가 출장 뭐 이런 것들이 일시 부재시하는 그 대결 아까 있지 않습니까? 내부 위임 그거랑 사유가 겹쳐요. 겹치는데 규정이 그래요. 규정이 뭐 성질 뭐 따질 거 없어. 규정이 직무 대리 규정에서는 이렇게 해놨고 또 저 대결 관련해서는 저 또 규정이 또 있어.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 부재시에 직무 대리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저 대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래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을 보시면 자 3조 직무대리 지정권자란 그러니까 법정 사유가 발생해 그때 그냥 법에 정한 대로 누가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의 지정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행위가 필요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 지정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정대리 안에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죠. 협의의 법정대리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당연히 그냥 누군가가 대리하는 것이 협의의 법정대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고가 생겨 국무총리가 당연히 그냥 대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협의의 법정대리고 지정대리는 누군가의 지정행위가 필요한 것이 지정대리입니다. 자 직무대리 지정 그때 지정을 할 때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사고 발생한 공무원의 직근 상위 계급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과장한테 사고가 생겨. 그러면 경찰서장이 직무대리 지정권자죠. 자, 4조, 6조, 7조는 기관장의 직무대리입니다. 4조, 6조, 7조. 자, 그래서 4조 소속 기관장 등의 직무대리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즉 차장이 있으면 차장이 그냥 당연히 그냥 법정대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법정대리죠. 근데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아래 직제 규정의 순서에 따른 부장이 대리합니다. 그래서 직제를 보면 직제에 1부장, 2부장, 3부장 3개 부장이 있는 곳에서는 1부장, 2부장, 3부장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합니다. 자, 6조 경찰서장의 직무대리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 계급의 과장 그래서 직제 시행규칙 가면 경찰서 과장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부터? 경무과장부터 이 과장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무과장부터 대리를 하고요. 7조 직할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할대장은 저 백일 경비단장이나 공항경찰대장, 저 인천공항 경찰대장, 김포공항 경찰대장 그런 것들이 이제 직할대장입니다. 그 직할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때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근 하위 계급자 역시 이 규정에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제 합니다. 8조 직무대리의 지정. 자 4조부터 7조까지 즉 기관장 말고 그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즉 경무과장한테 사고가 생겨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기관장 말고 경무과장한테 사고가 생겨. 자 그런 때에는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경무과장 사고가 생겨 그럼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누구요? 바로 위 직근 상위 계급자니까 경찰서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무과장한테 사고가 생기면 경찰서장이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겨 기관장한테 사고가 생기면 딱 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기관장한테 사고가 생기면 협의의 법정 대리인 것이죠. 대신 그 외의 사람한테 생겨. 그러면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바로 위 상위 계급자. 그래서 경찰서 과장한테 사고가 생기면 직무대리 지정권자가 경찰서장이 되는 것이죠. 경찰서장이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 사고가 난 사람의 직근 하위 계급자. 그러니까 계장들 중에서 경무과장 대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조부터 7조까지 사항 외에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된 직무대리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서장한테 사고가 생겨. 그러면 협의의 법정대리로서 경무과장부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시도청장이 딱 봤을 때 경무과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경무과장이 서장 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청장이 야 거기 경비과장이 서장 직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바로 위 상위 계급자가 되는 것이고 누구를 직무대리 시켜? 그 사고 난 사람의 바로 아래 계급자를 직무대리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9조 근데 특례. 자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자를 직대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무과장한테 사고가 생겨. 그러면 지정권자는 누구야? 바로 위 상위 계급자. 경찰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경찰서장이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요? 경무과장이 바로 하위 계급자. 즉 계장들 중에서 한 명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서장이 봤을 때 계장들이 다 심의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수사과장이 경무과장까지 함께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조 직무대리의 운영을 보시면 자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을 직무대리 못해요. 왜 그래? 자기 일을 하면서 직무대리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경비과장한테 야 경비과장 네가
경무과장까지 직무대리해. 그렇게 하면 경비과장은 경비과장 놔두고 경무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과장을 하면서 경무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경무계장이 경무과장을 직대. 마찬가지예요. 경무계장이 경무과장을 직대하면 경무계장을 하면서 경무과장을 직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직대를 하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을 해버리면 3개 이상 직무를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2항에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3항에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정확하게 알려는 줘야죠. 그래서 이 경우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끝에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서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4항에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일을 해가면서 직무대리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대신 거기 끝에 승진 후보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 하면서 직대하는 것이 원칙인데 승진 후보자만큼은 직대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월 초에 심사 시험 승진이 있죠. 1월 초에 심사, 그 다음에 시험, 승진 1월 초에 결정합니다. 승진 대상자가 승진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죠. 승진소의 최저 근무연수가 지난 사람을 쭉 금평대로 엮어놓은 것이 승진 대상자 명부입니다. 승진 대상자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승진이 확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명부를 가지고 심사를 하죠. 자, 심사를 하든 시험을 보건 승진이 확정돼. 그러면 승진 후보자가 됩니다. 승진 후보자. 여기 승진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승진 후보자가 1월 초에 승진이 확정되면 바로 승진시켜줘? 아니죠. 승진 후보자 상태에서 3월 달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6월 달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12월 달에 승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2개월 승진 후보자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 승진 후보자 그러면 계속 전 계급으로 근무를 시켜? 아니죠. 1월 초에 승진이 확정돼. 그러면 승진 후보자가 됩니다. 승진은 아직 안 했어. 승진 후보자. 그 승진 후보자를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정기 인사할 때 그 상위 계급, 승진할 계급으로 발령을 내준다니까요. 그때 발령할 때 뭘로 내? 직대로 냅니다. 직대. 근데 그때 자기 것만 하지. 직대 발령된 것만 하죠. 무슨 과장 직무대리로 된답니다. 무슨 과장 직무대리로 이렇게 됩니다. 경감에서 경정 승진시험 합격하면 승진 후보자가 되죠. 경정 승진한 것이 아니라 승진 후보자입니다. 승진 후보자지만 그 승진 후보자한테 경정 보직을 발령해 준다니까. 뭘로? 직대로, 직무대리로. 그때는 자기 직무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하면서 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장하고도 딱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직대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항에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직무대리 규정 그다음에 전체 직무대리 운영 규칙이 법정대리를 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저 복대리 어디에서 가능하죠? 법정대리에서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왜 할 수 없다고 해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법정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정대리에서 복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정대리에서 법정대리 하기에는 못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지금 법정대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대리하는 것은 주로 법정대리를 얘기해. 그래서 법정대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법정대리는 못 시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복대리, 법정대리에서는 가능하고 임의대리에서는 불가능한데 그거 가지고 연결을 하면 안 되고 이 지금 법정대리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대리하게 할 수 없대. 복대리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리가 법정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정대리인데 법정대리 할 수 없는 것이죠.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니까 법정대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정대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할게요.